근데 제가 나온 건 아마도 우리 아들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일반적인 루트를 가지 않고 둘 다 공군에 입대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우리 이분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대학 아닌 거로도 애들이 실패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집중할 것이 있어야 얘가 삐뚤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수영을 꾸준히 시켰고, 걔가 어느 순간 키가 딱 크니까 이게 레벨이 적당히 맞아서 학교에서 수영을 좀 하는 애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등학교 한 이어 10쯤 정도부터, 아니야, 이어 9 정도부터 약간 수영으로 조금 뜨기 시작하니까 얘가 드디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잘하면 그거에 올인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잘하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이것만 잘하는 애가 아니라 이것도 하면서 지도 공부를 약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좀 적당히 하고 그렇게 아무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걔가 이어 12 때 그 수영을 같이 하던 애들, 수영하던 애들이, 저는 몰랐는데 한국하고 다르게 여긴 수영하는 애들이 그렇게 클럽 활동을 시키는 키위들이 50% 이상이 되게 부유하더라고요. 근데 시키면서 알게 된 게, 부유하지 않으면 못 시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되게 버벅거리고 시켰어요.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그리고 시간이 더 중요해요. 시간을 그렇게 뽑아서 애들을 서포트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부모가 그 시간에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시간이라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건 돈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는 부자애들이 되게 많았고, 우리 애는 다니면서 엄마 친구들은 다 아이폰이 있는데 나는 핸드폰 언제 사줄 거야 뭐 이래서 되게 늦게 사줬어요. 저는 핸드폰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애가 그런 약간의 괴리감도 느낄 정도로 애들이 부유한 애들이 많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걔가 이어 12가 됐는데 걔보다 한 살 많은 애가 졸업을 했죠. 걔는 이어 13을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어 13이 돼서 새벽에 픽업을 하려고 차를 몰고 수영장 앞에 딱 내려줬는데, 그 친구가 양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선 픽업하면서, 야, 쟤 뭐야? 쟤 무슨 양복 입고 대학 가니? 그랬더니, 엄마 쟤 대학 안 갔어. 걔네 집 되게 부자거든요. 대학 안 갔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몰라. 그냥 그럼 쟤 양복 입고 뭐 하는데? 끝나고 일하러 간대. 그래서 걔가 뭐 배운 게 있다고 일을 해? 그랬더니 그냥 어떤 사무실에 보조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전 그것이 너무나 신선했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 그럼 걔가 그럼 1년 있다 대학 갈 거야? 그랬더니 뭐 1년 있다 대학 갈 생각인가 봐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걔가 1년 동안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걔 내년에 대학 간대. 그러니까 엄마 1년 더 일하겠대. 걔 좋대? 그러니까 지가 돈 벌어서 좋대.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쓰니까 참 좋대. 그럼 걔 공부 언제 할 거래? 그랬더니 모르겠어.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키위들의 어떤 사고방식, 그것이 물론 배우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갇혀있지 않다는, 사고 속에 갇혀있지 않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본 키위들의 어떤 마인드는, 이 직업을 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높은 그레이드가 아니어도 내려가서라도 내가 이게 좋으면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고,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뭐 밑으로 내려가면 고달픈 건 자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부모들은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나면 your life라고 한다는 거예요. It's your business라고 한대요. 그래서 걔가 하는 거고 걔가 사는 건데 더 이상 부모가 뭘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다고 뭐 이 키위 부모들이 그냥 나눠라는 아닌데, 그런 결정은 걔네들한테 맡기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다기보다 지켜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힘들 때는 언제든지 부모하고 얘기를 해서, 엄마 걔가 지네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이러저러 해서 이걸 했는데 그렇게 해줬대. 어찌 보면 이건 좀 과보 아니야? 하는데, 그런 걸 해준 부모가 또 대학을 안 간다는 걔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놔주고 이런다는 게 되게 자유롭게 보여서, 저희 둘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공부는 안 하는데 관심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를 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도 좋은데
최소한 어떤 직업을 하나를 선택하면 최소한 5년은 너를 바쳐서 열심히 성실하게는 임해보고 그러다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다른 걸로 옮기든지 그런 거. 왜냐하면 재미없는 거 하면서 살기에는 제 나이가 되게 먹지는 않았지만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행복해하는 거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들으셨겠지만 대학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을 그냥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웬간한 데를 갈 만한 성적까지 하고 결국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엄마로서는 진로를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얘를 뭘 시킬까? 그러다가 막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래, 얘는 정말 공부는 아니야. 그러면서 대학을 포기하고 얘가 아빠 닮아서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뭘 만들었다 부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고장난 거 고치기도 좋아하고 그걸 또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보내고 나서 공부 잘하는 첫째보다 둘째를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아, 얘는 공부 안 하면 어때? 뭘 해도 먹고 살 거야. 둘째는 걱정을 안 했어요. 오히려 공부만 잘하는 우리 첫째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엄마가 공부하려니까 공부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엄마 잘 모르겠어. 맨날 그러고 그러는 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공부 솔직히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공부만 잘하지 뭐 딱히 재주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공부보다 어떤 손재주가 있으면 걔는 그거 하나로 스페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 되게 긴장을 하고 키웠죠. 근데 둘째에게는 이제 제가 여기서 카페를 해보겠다고 요리학교도 한번 1년 다녀보고 여기서 제가 또 대학도 또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요리학교 다닐 때 셰프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와가지고 야, 너 셰프 해봐. 그랬더니 쫙 째려보면서 왜 공부 안 하니까 엄마가 빈정거리면서 하느냐. 너는 셰프나 해라. 그러니까 역효과를 위해서 엄마가 찔러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줄 알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보기엔 셰프도 잘해가지고 꽤 잘하면 돈 많이 벌겠어. 막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요리 만드는 거 싫어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공군까지 가기 전까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손재주가 좋고 차들도 많으니까 차 정비를 시키면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차 정비하는 데 들어가서 기초부터 이렇게 일 보조하면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그런 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알아볼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대한항공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대한항공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직계가족에게 비행기 공짜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항공사 직원이면 그런 게 항공사마다 좀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야, 너 파일럿 해라. 파일럿 하면 너 그거 되면 엄마가 비행기표 1년에 한 번씩 공짜로 받아서 한국 가기 힘든데 사실 여기서 한국 한 번 갔다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행기표 받으면 엄마 한국이라도 한 번씩 갔다 오게. 이제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처음에 농담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면 이왕 정비하는 거 조금 더 스페셜하게 항공 정비를 해보면 어떨까. 얘가 손재주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공 정비를 막 생각을 하다가 돈도 많지는 않으니까 돈 들이기도 싫고 그러다가 에어포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뉴질랜드 에어포스를 딱 쳤더니 보니까 이어 12까지 졸업하고 나이 17세 이상이고 이런 리콰이어먼트가 있는데 보니까 아주 안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째한테 이제 앉혀놓고 이제 설득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제가 설득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말빨이 좋아가지고 또 잘 먹혀요. 더구나 우리 아들들은 고맙게도 제 말을 참 귀 기울여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둘째를 앉혀놓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너는 이런 게 좋겠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게 어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엄마한테 돈 내고 집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 나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못 나갈 애를 밀어낼 작정은 아니었지만 계속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최소한 네가 알바는 해가지고 엄마한테 단 50불이라도 한 일주일에 50불씩이라도 줘야 돼. 엄마 너 그냥 못 데리고 있어. 이렇게 말은 하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푸시했죠. 그게 시작이 돼야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뭘 하려니 했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둘째를 설득을 했죠. 야, 보니까 이 나라는 학위가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 낫지. 근데 학위가 없어도 네가 그
군인을 가면 일단 기본 복무 기간이 있고 그동안 트레이닝 다 받고 일을 하면 네가 나오면 일단 너는 잡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비슷한 또래로 들어가도 네가 뽑힐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너 그리고 너는 손재주가 막 좋은 말을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큰애가 탁 듣더니 엄마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나한테는 가라고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 갈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냥 탁 하면서 그 소리 듣고 되게 황당해가지고 너 대학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 대학 나와도 취직 못했다며. 엄마 내가 대학 나와서 취직 못할 수도 있잖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게 그렇게 좋으면 왜 나는 거길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쯤 많이 생각이 트여서 그게 되지, 만약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는 보통의 부모였으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집어치우고 넌 공부하니까 공부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맞아 보여? 그 말이? 제가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둘째를 설득시키려고. 거짓말은 완전히 아니고 그래서 네가 정말 원하면 그럼 그렇게 해. 저한테는 그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걔가 잘 돼서 잘한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한테 스스로를 막 칭찬해요. 아유, 나의 사고방식을 깬 아들의 결정에 태클 안 걸고 그래 해봐 라고 한 나 자신을 항상 막 되게 정말 멋있는 엄마예요.